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공공건설 클레임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간접비와 지체상금, 돌관공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공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당 분쟁들은 모두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건설의 특성상 과거에는 발주처에서 비용 절감의 측면을 강조하여 적정 공사기간에 비하여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공사가 적정한 공사기간으로 산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정한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기 부족, 발주자의 공기 단축 요구 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였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 및 건설 안전 확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마련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발주처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제17,939호에서 제45조의 2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신설하여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80호에서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주청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계약 상대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지체상금 등 공기 연장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적정한 공사기간이 산정되지 못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릉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한 공사기간 산정 기준 자체가 입찰 당시 계약 문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3조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제1항에서는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기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와 특성, 지역 여건과 자연 조건, 법정 근로시간 및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 입찰 공사계약, 소위 턴키 계약은 예외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시공자에게 입찰 당시에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입찰 기간 내에 시공자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공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항입니다. 도부 공사기간 산정 근거에 위반하여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데 시공자가 이의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효력이 어떻게 될지는 판례가 축적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모두 합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준비기간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측량, 현장사무소, 세륜시설, 가설 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 자재의 장비 및 공장 제작 조달 등 공사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비작업일수는 건설 현장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 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에 합계해서 중복된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단, 비작업일수는 주공정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는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 직전 5년 또는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합니다. 또한 공사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과 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공장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합니다.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 공정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하는데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 실적 자료, 경험치, 동종 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 절차,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공사기간은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 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최초 산정 당시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조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공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 인력, 재경비 투입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선행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협의 조정 의무만 부과할 뿐이어서 협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 중재 등 분쟁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년도에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산정 근거 및 사례는 가이드라인에 잘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무 시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을 참조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